융의 그 어릴 적 꿈입니다. 이 꿈에 보면은요, 목사관은 라오펜성 근처에 홀로 외롭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관이 이 라오펜성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그게 이제 홀로 서 있는데, 그쪽에, 자기가 서 있는 쪽에 이제 이 들판에 있거든요. 그 들판에 컴컴한 직사각형의 어떤 구멍이 땅바닥에 나 있는 거예요. 그 직사각형의 어떤 사각형에,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구멍이라는 거는 이제 무덤 같이 왜 우리 그 관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제 이런 직사각형에 그 땅바닥에 구멍이 나 있어서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곳에 구멍이 있으니까 호기심에 그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 돌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계단 밑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음, 궁금하니까 내려갔던 거죠.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어떠한 형상이 있는데요. 천정에 닿을 듯한 거대한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 둥그런 어떤 기둥이죠. 그래서 나무 기둥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 50cm, 5, 60 정도 센치 가량 직경이 이렇게 둥그런, 그리고 높이는 4, 5m 정도 이런 정도 되는 거고, 이제 머리에는 이렇게 둥그런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수리에 눈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미동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위만, 천정만을 응시하고 있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요,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뭔가 움직여지는, 이제 그런 그것이 느껴지니까, 순간적으로 융이 두려움에서 온몸이 마비가 됩니다. 그 순간에 뒤에선지 어디선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요. 갑자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가 외칩니다. 자, 글을 좀 봐봐. 저것이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소리에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서 꿈이 깹니다. 이 꿈을 어렸을 때 꾸었는데요. 이 3, 4살 때 꾸었던 이 꿈을 가지고 간직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 노년이 되었을 때 아마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나 그럴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이제 기업금 회상은 자기 그 비서한테 얘기를 해서 이제 이걸 만들었으니까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꿈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 한 5, 60cm의 이 둘레가 5, 60cm 정도 되는 이렇게 높이 있는 그 기둥이잖아요. 그것이 도대체 뭐냐 연상을 해보니까 왜 각 나라마다 남근상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남근상들 있잖아요. 각 우리나라도 그 남근상이 있고 뭐 외국에도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 남근상에 대한 이제 그런 기이한 형상의 일종의 어떤 남근상이다라는 연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각형의 그 구멍, 이거는 대지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상과 지하를 연결해 주는 어떤 연결 통로. 이제 하늘과 연결하는 건 이제 사다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직사각형이 무엇으로 상징돼요? 그쵸. 무덤으로 이제 무덤에 있는 그 뭐지? 음, 관 같은 이제 그런 걸로 연상이 되면서 이제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는 어찌 보면은 이거는 이제 팝콘 같은 지하 사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지하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는 밑바닥에는 녹색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진 이게 둥근 아치형 문이 있다. 그러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초록 커튼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록 색깔 커튼을 이렇게 연다. 열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초록 커튼이라는 게 뭐냐? 이것도 이제 일종의 경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찌 보면은 대지의 색이 초록이잖아요. 이제 그것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빨간 양탄자가 있어요. 초록과 빨강이 어떤 대조되어 드러나죠. 그래서 붉은색의 어떤 양탄자,
그 위에 이제 남근상이 있는 거죠. 이 남근상이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그죠? 우리가 어디로 내려갔어요? 지하로 내려갔죠? 예, 지하의 신, 지하 세계의 신인 거죠. 그쵸? 예. 그러면 지하의 신이라는 거는 우리 내면에 깊숙이 어두운 내면 속에 어떤 신인 거죠. 예. 그게 이제 남근상으로 이제 등장을 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아, 저거는 사람을 잡아먹는 거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이 얘기는 무의식의 음성 맞죠? 그런데, 음, 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있잖아요. 우리 무의식이 의식을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잡아먹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찌 보면 의식을 감싸고 있는 게 무의식이잖아요. 그쵸? 의식을 감싸고 있는 게 무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뭐예요? 무의식의 위를 덮고 있는 게 뭐예요? 의식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도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이제 하여튼 그 인간에게서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예. 이제 그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기서의 남근은 지하세계, 내면의 세계의 신, 어쩌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남근상은 진짜 이게 뭐라 그럴까, 남근이라기는 보다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형태의 우리 내면의 어떤 신이죠. 예. 뭐 북의 사회다 보니까 아마 남근으로 등장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남성도 여성도 아니잖아요. 그쵸? 양성체일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제 융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유년 시절에 이 꿈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비밀에 관해 눈을 뜨게 되었다. 비밀이 뭐예요? 우리 의식의 세계만 알고 있었던 줄 알았는데 의식의 세계가 모르는 곳이 뭐예요? 무의식의 세계죠. 그것을 융은 비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비밀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땅에 묻히는 매장식이 거행된 거다. 이런 이제 매장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이 묻혀 있는 매장식이 거행되었다. 이 얘기는 이제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어떤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일종의 뭐예요? 통과 의례였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렸을 때 이 꿈이 말해주는 거는 나의 이제 이때부터 나의 정신적인 삶이 이제 무의식적이나요? 이 무의식적인 어떤 삶의 출발이 그때부터 이루어진 거죠. 그쵸? 이제 그런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꿈을 그때는 너무나 충격이 컸고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해석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말년에 가서 이것을 자신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예시적인 어떤 기능이죠. 그렇죠? 무언가를 앞서 일어날 것들이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그 이니셜 드림이라고 하는 거, 그 최초의 꾸는 꿈이죠. 그거는 누구와 함께, 분석가와 함께 작업을 하면서 꾸는 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이니셜 드림도 바로 이런 어떤 방향성, 미래, 예시적인 어떤 앞으로의 방향성이 드러나는 꿈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도 그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결국은 이 무의식의 어떤 세계를 이제 탐험하잖아요. 융이. 예. 제가 볼 때는 융은 통합한 인격,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이 비교적 이루어진 사람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